안녕하세요. 설도 다가오는데 명절 때문에 있었던 저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은 명절이 재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 남편이 저에게 부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해왔었죠. 이번 추석이 우리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니만큼 시어머니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러니 명절에 처가 가는 건 건너뛰고 시댁에서 명절 내내 지내고 오면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남편이 실없는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어요. 남편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따금씩 어디서 썰렁한 농담 하나 배워와서 저한테 해줄 때가 있었는데 이 또한 그런 썰렁한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명절 내내 시댁에만 있으면 시어머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냐고요. 나랑 결혼하기 전에는 며느리가 없어서 명절 때마다 기분 잡쳐서 계셨었냐고 그렇게 물어봤죠. 저희 친정집은 명절이 되면 온 친척들이 아침 일찍부터 큰아버지 집에 모였었어요. 제사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해야 하긴 했지만 제사상은 상차림 자체가 워낙에 간소했다 보니 크게 고생하시는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 지내고 늦은 점심 먹고 어두워지기 전에 다들 집에 돌아가는 시기였어요. 돌아오는 길에 시간이 되면 이따금씩 외할머니 댁에 들르곤 했는데 그냥 곧바로 집에 돌아가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식으로 명절에 시댁에만 다녀오고 친정을 생략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지요. 여자라고 명절에 시댁 먼저 가는 게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니었지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명절 연휴 내내 시댁에서 있다가 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어머님이 내가 친정 가는 걸 원치 않아 하시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고선 시어머니 기분 좋게 해주게 명절 내내 시댁에서만 시간 보내고 오자는 말이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명절 연휴잖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각별히 좋아해서 연휴 내내 제 얼굴을 봐야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평생을 저 없는 명절을 보내오신 분인데 제가 시댁에 하루를 가나 이틀을 가나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명절 내내 시댁에만 있자고 하면 그건 거절하겠지만 명절날 시댁에 하루 다녀오고 친정 가는 걸 생략하자고 하는 소리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쩔쩔매면서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곡을 찔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명절 내내 있다가 오자는 말이 남편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도 알았죠. 남편을 닥달했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변명이랍시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 맞는 첫 명절인데 결혼 전에 인사 다 못 드렸던 친척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냐는 겁니다. 남편한테 연휴가 며칠인데 당신네 친척들은 뭐 하루에 한 집씩 날 잡아서 오느냐고 따졌죠. 그리고 그러는 당신은 우리 집 친척들한테 인사 다 드렸냐고요. 추석이 뭐 하루 꼴랑 쉬고 끝나는 빨간 날도 아닌데 며칠 내내 시댁에서 인사만 하러 다닐 것도 아니고 시댁 한번 친정 한번 다녀와도 충분히 인사 정도는 다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따졌습니다. 게다가 양쪽 집 다 지방에 있긴 하지만 시댁에서 친정까지 그렇게 멀지 않은 편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있었다 보니 그딴 이유라면 친정을 생략해야 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었죠. 결국 나중 가서는 남편이 그냥 어떻게 이번 한 번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겠냐고 거의 빌다시피 물어왔어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나는 그렇게 할 생각 없으니 정시댁에 명절 내내 있고 싶거든. 나는 명절 당일에 인사만 드리고 택시를 타서라도 친정에 가 있을 테니 당신 혼자 명절 내내 시댁에 있다가 연휴 마지막 날 올라오라고 했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남편의 헛소리를 거절했는데 그러던 중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친정부모님이 명절 연휴를 맞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고 싶어 하신다길래 자기가 보내드리기로 했다고. 그런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다고 저보고 그 여행 비용 좀 보태줄 수 있냐고 묻대요. 돈이야 제 돈으로 보태드리면 그만인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친정부모님이 여행을 가시면
아무도 없는 친정집에 혼자 가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때는 그냥 부탁 들어주고 생색도 좀 낼 겸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 쉽게 생각했었죠.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남편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됐다고 좋아가지곤 친정부모님 여행 가서 쓰시라고 알아서 용돈도 더 보내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좋은 쪽으로 잘 되었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명절이 되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요즘 세상에 다 옛날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이 제사를 워낙에 간소하게 지냈다 보니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지요. 게다가 온 가족들이 하나씩 자기 할 일들을 알아서 도맡아 했었다 보니 명절 준비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명절 연휴 첫날에는 별거 없구나 싶었는데 명절 당일날 새벽바람부터 허리도 똑바로 못 펴고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고 아주 쌩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명절 당일이 아니라 명절 다음날이었어요. 친척분들한테 인사도 좀 드리자고 했었던 남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게 그날 일정은 시외가 큰 집에 다녀오는 걸로 되어 있다며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데 분주했었거든요. 명절 다음날이니만큼 아무 부담 없이 인사만 드리고 오는 줄 알고 편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막상 큰 집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정말 충격도 그런 충격이 따로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집이 또 있나 싶었죠. 명절 다음 날이 돼서 또 제사 준비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시외가에서 막내이자 유일한 여자 형제였어요. 위로 5명의 시외숙님들이 계셨죠. 그리고 그 5명의 시외숙님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건 5분 모두 하나같이 전부 이혼을 하셨다는 점이었지요. 그러니 집안의 유일한 여자인 시어머니가 시외가 제사 음식까지 책임을 져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에는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챙겨야 하는 제사가 있었다 보니 아예 시외가는 명절 다음날에 제사를 지내는 걸로 자기들 편한 대로 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절 둘째 날에는 시어머니 혼자 아침 일찍부터 시외가 제사 준비를 해야 했던 겁니다. 왜 시외숙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혼을 했는지는 안 봐도 알 것 같았어요. 도와주는 거 하나 없으면서 이름도 모르는 남의 집 조상님들 음식은 또 얼마나 호화 진수성찬을 차려야 하는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이혼들을 당하신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제사 음식 챙길 며느리가 없어지니 시어머니가 당신 친정제사까지 독박을 써야 했던 거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날은 명절 당일날 시댁에서 고생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고생을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고생하는 엄마도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 종일 일만 하는 아내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군요. 그나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조금 쉬는구나 싶었는데 이미 이틀 내내 죽어라고 고생했다 보니 쉬는 게 쉬는 것 같지가 않았네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그 명절은 남편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대신 2번은 없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를 두고 굳이 찍어 먹어보고 똥인 걸 알았는데 뭐가 맛있다고 그걸 또 찍어 먹겠나요? 남편한테도 다른 말은 안 하고 이번 명절로 시댁에서 하루 이상 있는 일은 없을 거다 하고 단호하게 딱 잘라 말하고 그렇게 첫 명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명절인 작년 설이 되었지요. 남편한테 미리 말한 대로 명절 연휴 첫날에 시댁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명절 당일에 차례 끝나면 친정집으로 바로 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남편도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렇게 계획한 대로 명절 연휴 시작하자마자 시댁 도착해서 하루 보내고 다음날 아침에 지난번처럼 또 제사 음식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차례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마치자마자 저희는 이만 가보겠다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잡더니 나 죽는다 하면서 바닥을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내 배가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며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한테 제사 음식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아니시냐고 소화제 좀 사다 드리겠냐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니시라더군요. 그래서 그럼 저희 가는 길에 응급실에 모셔다 드릴 테니 병원에 좀 다녀오시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파 죽겠다는데
며느리란 게 친정 갈 생각밖에 없느냐며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남편도 어머니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지시는 거 보고 시댁에 좀 더 있다가 친정으로 출발하면 어떻겠냐고 한마디 툭 던지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지 며느리가 친정 안 가고 시댁에 있는다고 아픈 게 낫냐고요. 소화불량이 아니면 배가 아플 일이 따로 뭐가 있겠냐고 급성 맹장염일 수도 있으니 병원 가서 확실하게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저도 박박 우겼습니다. 보나마나 다음날까지 아프다고 뻐겨서 시외가 끌고 가서 그 집 제사 준비 시키려고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친정 안 가고 시댁에서 생고생을 하는 꼴을 봐야 낫는 병이냐고 물어볼까 하다 참았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꾀병을 부리고 있는 시어머니를 앞에다 두고 그래도 어머니가 아픈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냐면서 힘든 거 있으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어떻게든 시댁에 저를 붙들어 놓을 잔머리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말 잘했다고 나는 친정에 가야겠으니 당신 혼자 시댁에 남아서 어머님 곁을 지키라고 말하고 남편 손에 들려있던 차키 뺏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진짜로 그러고 갈 줄은 몰랐는지 현관문 밖을 나갈 때까지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바닥에 앉아서 나가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죠. 제가 밖으로 나가고 나서야 그게 진짜인 줄 알았는지 허겁지겁 따라 나오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타이밍 좋게 오는 바람에 그 길로 남편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저도 차까지 쏜살같이 뛰어갔어요.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면 따라잡히겠다 싶어서요. 아니나 다를까 차에 시동을 거니까 아파트 현관에서 남편이 쓰레빠 차림으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2월이라 한참 추울 때였는데 외투도 안 걸치고 후다닥 뛰어나오는데 나 몰라라 하고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 뒤로 남편이 점점 작아지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다가도 속은 참 후련했어요. 그 후로 친정집에 도착할 때까지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지만 다 무시했습니다. 친정 도착하고 나서 남편한테 어머님 간호 잘하고 도와드릴 만큼 도와드리고 오라고 나도 친정 부모님 도와드릴 거 있으면 도와드려야겠다고 톡 하나 보내놓고 그렇게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제일 힘든 게 아무래도 명절 당일이 아니라 시외가 다녀오는 다음 날이었고 솔직히 그날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뒷정리하는 거나 조금 도와드리고 다음날 시외가 제사 준비하는 거 도와주고 나서야 남편이 친정에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도착하고 한두 시간 지나서 남편이 택시 타고 친정집까지 따라왔더라고요. 아픈 어머님 두고 왜 벌써 왔냐고 물었더니 저한테 그렇다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짜증만 내고 시어머니 몸이 어떤지는 대답을 안 해주대요. 진짜 혹시나 만에 하나 진짜 시어머니가 아팠던 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기는 했는데 남편 그러는 걸 보니 저 친정에 못 가게 하려고 꾀병을 부렸다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절만 아니면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어요. 남편이 실없는 농담을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제 앞에서 하는 것처럼 평소에도 둘이서 장난 같은 거 많이 치고 재밌어하고 그랬었죠. 과정이야 어찌되었던 간에 이미 지난 일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시댁에서 도망 나온 것도 그냥 제 생각에는 두 번은 없을 만한 재밌는 추억거리가 되겠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남편도 정작 그렇게 친정 도착해서는 제가 차 끌고 혼자 친정으로 가버린 것만 가지고 뭐라고 했지 시어머니 기분이 어떻니 저떻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으니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댁이 지방이었고 거리가 꽤나 되었다 보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딱히 시댁에 시간 내서 일부러 찾아가고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버이날 때도 생신도 그냥 용돈 얼마 보내드리고 마음만 전하고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었지요. 그래서 남편과는 또 지난 명절은 잊고 그렇게 한참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고 다시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기 시작하니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명절 증후군인가 싶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기쁘지가 않고 차라리 쉬는 게 아니고 회사로 출근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차라리 회사 일이 편하면 편했지. 시댁 가서 몸은 몸대로 고생하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날만 되면 꼭 남편도 시어머니 편드느라 괜히 멀쩡한 사이까지 나빠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친정 간다고 그러면 어디가 아프다고 꾀병을 부려댈지 그거 생각하면 짜증이 먼저 올라왔고, 지난번에야 진짜로 제가 차키 들고 도망칠 줄은 생각도 못해서 그렇게 시댁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이번에는 당한 게 있으니 저번처럼 곱게 저를 보내주지도 않을 거 아니겠냐 생각하니 더더욱 답답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또 꾀병이 되었든 어떤 억지를 부리던 그런 식으로 저를 못 가게 막으면 이번에는 정말 방법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지난 설에 이미 남편과 시댁에서 하루 자고 친정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걸로 합의까지 봤던 상황인데도 남편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날만큼은 시어머니 편을 들어줬으니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사이 좋을 때야 남편이 1년에 엄마라고 명절날 2번 보는 게 전부인데 그때는 엄마 편 좀 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가 주긴 했지만, 또 명절이 가까워오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그 꼴을 또 보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딱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예 친정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명절 맞아서 친정부모님하고 여행 스케줄 같은 걸 잡아서 예약해버리면, 그러면 남편도 어떻게 시댁에 남아있으라고 우기지는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동생과 상의해서 추석 연휴 맞아서 어디 국내 여행으로 적당히 다녀올 만한 곳 찾아 이래저래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행 준비는 명절 앞두고 이미 한 달도 전에 모든 게 끝이 나긴 했지만 그 사실을 일부러 남편한테 이야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예 말을 안 할 생각은 아니었고 연휴 시작하기 며칠 전에 말해줄 생각이었어요. 미리 말해줘봐야 괜히 잔머리 굴릴 시간만 더 주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렇게 연휴가 시작되기 며칠을 앞두고 남편한테 말을 해줬어요. 저번 명절처럼 이번 추석도 시댁에는 연휴 시작하는 날에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명절 당일에 점심 식사까지 하고 친정으로 가자고요. 그렇게 친정 도착하면 바로 예약해놓은 여행지로 출발해서 하루 자고 그날 저녁에 친정 부모님은 친정집으로, 우리는 우리대로 집으로 올라오면 되는 거라고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말해줬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여행 계획을 듣게 되면 엄청 당황할 줄 알았거든요. 장인 장모님하고 어디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다는 사실보다 결국 이번에도 저번처럼 시외가 제사에 어떻게든 억지로 저를 끌고 갈 방법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놀라는 기색 하나 없었고 당황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그러냐고 알겠다고 말하고 말더라고요. 그 반응을 보니까 제가 또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쓸데없이 하면서 혼자 명절 오기 한 달 전부터 괜히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무덤덤하게 그러냐고 대답하는 모습이 이번 명절만큼은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한테 휘둘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 뛰는 며느리 위에 날아다니는 시어머니가 있는 격이었어요. 연휴 시작하자마자 시댁으로 출발했는데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하는 게 길이 막힐까봐 그러는 건 줄 알았는데 시댁 근처에 다 와가서 평소랑 다른 길로 가는 게 뭔가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길이 와봤던 길처럼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보니 어디로 가는 길이었는지 딱 깨달았어요. 언젠가 한번 와봤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바로 시댁에서 시외가 큰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한테 시댁으로 안 가고 어디를 가느냐 물었더니 가보면 안다고 대답하는 걸 보니 제 생각이 어느덧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차는 시외가 큰 집에 도착해 있었고 도착함과 동시에 시어머니가 저희를 마중 나오시더군요. 이번에도 설마 제가 차키 뺏어다가 친정으로 도망갈까봐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그런다는 게 눈에 뻔히 보였어요. 어쩔 수 없이 실내로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가 저희가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일이 엄청 밀렸다고 서둘러서 준비하라며 앞치마를 저한테 건네주시더군요. 음식 준비를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는 꼭 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시외가 제사를 명절 다음 날에서 명절 전날로 바꿨다고요. 그러면서 여지껏 저희 오기 전까지 어머님이 당신 혼자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 1시간 정도만 쉬고 오겠다시며 그 많은 일거리들을 저한테 떠넘기고는 혼자서 방으로 쓱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으니 시어머니가 밑준비 해놓은 걸 가지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는데 이내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시댁 제사만 준비해야 했다면 차라리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명절 증후군이니 어쩌니 하지만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하물며 명절 제사는 우리 집도 챙기고 있고 나중에 내 동생이 결혼하거든 내 옳게 될 사람도 아무리 음식 준비하는 게 가짓수가 적고 편하더라도 똑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불만 갖지 않고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건 뭐 저 하나 부려먹겠다고 제사 지내는 날도 자기들 편한 대로 바꿔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었죠. 조상님 귀신들이 날짜 헷갈려서 제대로 찾아나 올란지 그런 생각까지 다 들더라니까요. 하물며 시댁 제사도 아니고 시외가 제사까지 제가 챙겨야 한다는 사실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눈꽃만치나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두 팔 걷고 나서도 모자랄 판에 암만 엄마 쪽 조상님이라지만 지 조상들 챙기는 날에 일은 생판남인 나한테 죄다 떠넘겨놓고 자기는 자기 가족들하고 TV나 보면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꼴이라니. 게다가 명절 시작 전에 친정 식구들하고 여행 간다고 말을 꺼냈을 때 보였던 남편 반응으로 봐선 남편은 이렇게 될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작정하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뭐 저도 어떻게든 시외가 제사 준비만큼은 피해보겠다고 남편 모르게 여행 계획 미리 세워놓고 명절 전에 통보하듯 말한 거 굳이 따지자면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놀러 가는 거랑 안 챙겨도 그만인 시외가 제사를 챙기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괜히 5명이나 되는 시외숙님들이 하나같이 다 결혼 생활 얼마 못하고 이혼당했는지 딱 알겠고 나도 이렇게 몇 번이나마 더 시외가 제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간 언젠가 이혼을 해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결혼 생활까지 걸어가면서 챙겨야 할 제사는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그 길로 또다시 두 번째 탈출을 계획했습니다. 사실 계획하고 말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지난 설에 남편 차키 뺏어서 도망 나온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할 일이 산더미라며 저를 그 길로 주방으로 끌고 오는 바람에 저는 옷도 갈아입은 상태도 아니었고 제 가방이며 다 근처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시외가 큰 집이 옛날 구조라 현관문 지나서 바로 주방이 있고 그리고 주방을 지나야 거실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인 시어머니는 잠깐 눈 좀 붙인다고 방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제가 조상님이 먹을 귀한 제사밥에 무슨 짓을 할런지는 생각도 안 한 채 지들끼리 좋다고 명절 특집으로 TV 프로 틀어주는 거 보고 시시덕거리고 이쪽은 눈꽃만치도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짐을 챙겨들고 최대한 문을 살살 닫으면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차키는 남편한테 있었지만 솔직히 차키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잘 되어 있나요? 이미 탈출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핸드폰으로 집 앞까지 택시를 불러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게 조용히 친정으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다와갈 때쯤 돼서 그제서야 제가 없어진 걸 눈치챈 건지 남편한테 너 어디에 있냐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딱 1시간만 쉬다 나오신 것 같은데 한참 전을 부치고 있어도 부치고 있었어야 할 제가 온데간데 없고 미리 부쳐놓은 전도 하나 없으니 큰 집이 그 길로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저보고 미쳤냐고 어른들이 여기 몇 분이 계시는데 그걸 개무시하고 친정으로 날라버릴 생각을 했냐면서요. 엄마 체면은 뭐가 되고 내 체면은 뭐가 되냐며 꼴값을 떠는데 어이가 없었죠.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서 개같이 일하는 나는 네 가족들한테 뭐 식모 정도밖에 안 되냐고 니들 체면만 중요하고 나는 뭐 체면 같은 것도 없는 사람이냐고 따졌죠. 남편이 어디 도망갈 생각 말고 거기서 딱 기다리라고 당장 친정으로 오겠다길래 올 테면 와보라고 저도 한마디 해줬습니다. 남편이 암만 열받았어도 친정 부모님 계신데 저한테 그 어떤 뻘짓을 할 거란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한참 전화로 언성 높이다가 전화 끊으니 택시기사님이 저한테 위로를 다 해주셨어요. 고생 많으시다면서요. 기사님이 30년 택시기사 하는 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태워봐서 아는데 이때쯤 되면 진짜 조상님 덕을 보고 있는 집은 하나같이 전부 공항이나 기차역으로 간다더라고요. 연휴마다 가족들끼리 여행 간다고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 보면 차 안에서 그렇게 화목해 보일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택시 타자마자 자기가 있건 말건 명절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싸워대더래요. 우리 집도 제사에 목매달고 그런 집이었는데 자기가 그런 손님들 몇 번 태우다가 과감하게 제사를 없애버리셨대요. 그 뒤부터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랬다더라고. 조상님 입장에도 화목하게 잘 지내는 후손들 도와주고 싶지. 제사밥 하는 거 가지고 투닥거리하는 후손들 도와주시고 싶겠냐고 그렇게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말이 진짜 정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사 챙겨대다가 5이나 되는 시외숙님들은 이혼을 당했는데 조상님이 진짜로 자기 후손들이 갸륵해서 덕을 줬다면 그 많은 시외숙님들이 하나같이 전부 이혼이나 당했겠나요? 아무튼 시댁과 친정거리가 가까운 편이었다 보니 남편하고 통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집에 도착했고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정부모님께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친정부모님이 걱정 말라고 한마디 해주시는데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줘야 할 배우자가 해야 할 말을 친정부모님이 해주시고 있고 그 배우자라는 사람은 저를 붙잡으러 오겠다고 하고 있는 이 꼴이 다 뭔가 싶었죠. 아마 이때 제가 마음속으로 이혼을 어느 정도 결심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정도 지나서 남편이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친정부모님 어려워서 찍소리도 못할 인간이 어찌하여 저를 붙잡으러 오겠다느니 그런 큰 소리를 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를 데리고 둘이서 같이 왔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부모님 계시는 건 아랑곳하지도 않고 제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사돈지간에 예의가 있으니 우리 딸한테 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먼저 하시라고 한마디 건네며 최대한 신사적으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 친정부모님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제 앞까지 와서는 아주 이참에 버르장머리를 싹 다 고쳐놔야겠다고 한마디를 하더군요. 너는 출가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냐고. 시어머니가 시키면 그런 줄 알고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순 도망갈 생각밖에 없냐면서요.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왜 시집을 왔냐고 성질을 부리는데 어떻게든 상황을 좋게 해결해 보려고 시어머니를 말리던 친정부모님을 제가 막아서고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님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이 집에 시집 안 왔을 거라고요. 이미 결혼해버린 거 물을 수도 없어서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는다고 했죠. 그리고 출가외인 이야기 한번 잘 꺼냈다고 그러는 어머님은 뭐 출가내인이라서 친정제사를 따로 또 챙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까지 어머님 친정제사 준비를 시키느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도 출가외인이면 출가외인답게 시댁제사만 챙기시라고요. 일이 이렇게 된 거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명절에 시댁제사만 챙기는 걸로 이야기하면 저도 여기까지만 하고 더 하지는 않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미 이혼 생각은 굴뚝 같았지만 열받는다고 이혼하고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제 딴에는 나름 마지막 기회를 줬던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라도 나서서 한마디 했다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설에는 시댁에 가서 평범한 명절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는 말에 토를 다는 게 맞냐며 이번엔 저희 친정어머니를 두고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두 분도 저 같은 며느리 한번 받아보라고 당신 심정을 10분 헤아릴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최대한 신사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친정부모님도 그 상황까지 와서 좋게 좋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는 사부인은 얼마나 대단한 아들을 두셨길래 그런 말을 하시냐고 바로 되받아치시더군요. 이런 사위인 줄 알았으면 내 딸 절대로 결혼 안 시켰을 거라고요. 아내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짐을 덜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다 무슨 꼴이냐고요.
며느리 잡아가겠다고 방방 뛰는 시어머니를 아내 친정집까지 끌고 오는 놈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냐고. 어디 우리 딸 끌고 갈 생각이면 한번 해보시라고 눈을 부릅뜨시고 한마디 하시는데, 시어머니까지 끌고 와서 나를 잡아가겠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 겁이라도 먹고 우리 딸 데려가시라고 그럴 줄 알았던 걸까요? 막상 친정부모님이 두 분 다 강하게 나오니 여태까지 큰소리 떵떵거리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래도 명절인데 며느리가 빠지면 쓰겠냐면서 개미만한 목소리로 옹알거리며 대답을 하더군요. 친정아버지께서 우리 딸이 시댁제사만 챙기면 아무 말 않겠다고 했던 말 못 들으셨냐고. 앞으로 시외가 제사에는 일절 데려가지 않겠다. 그 약속만 우리 앞에서 해주시면 당신들도 더 일 크게 만들지 않고 저를 시댁에 다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시집 보냈으면 우리 집 사람이 된 건데 우리 집 가풍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며, 마치 저희 부모님이 하는 말이 남의 집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을 하대요. 어떤 의미로는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은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앞에 그럼 이혼해서 다시 남의 집 사람이 될 테니 그토록 중요한 제사 실컷 챙기시라고 한마디 던져줬어요. 아무래도 그쪽 집 조상님들은 후손들 부부싸움 하는 꼴이 더는 보기 싫으신가 보다고 어머님 핏줄 남자들 전부 이혼시키는 거 보면 대를 끊어서라도 악습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실컷 빈정거리면서요. 시어머니가 말 다 했냐고 방방 뛰긴 했지만 친정부모님도 계시고 그 소란에 제 동생까지 나와 있던 상황이었다 보니 이내 남편 데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은 명절 친정에서 푹 쉬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친정부모님이 같이 따라가 줄까 했지만 이혼한다고 투닥거리는 꼴 보여드리기도 싫고 이건 제 손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제안을 마다하고 혼자 올라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잘 쉬다 왔냐며 저를 반겨주는 꼴을 보니 어떻게든 제 화를 풀어서 이혼만큼은 면하고 싶은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었죠. 하지만 저도 며칠이나마 혼자 친정에서 시간 보내면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올라온 거다 보니 그렇게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그제서야 시외가 제사고 시댁 제사고 뭐고 아예 앞으로 명절에 시댁에 찾아갈 일 없고 친정만 가겠다고 저한테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후회할 거였으면 진작에 좀 잘하지 싶었습니다. 나중에 가니 시어머니한테 전화까지 와서 저한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나중에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시외가 제사를 챙기게 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니면 당장 아들 이혼남 만들기는 싫어서 그랬던 건지 확신도 없었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그날부로 이혼 서류 준비하고 그렇게 2년 남짓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년에 2번 있는 명절 그거 하기 싫어서 이혼했느냐고 저를 손가락질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어요. 남들도 다 하는 거니 두 눈 꾹 감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생각했었죠. 시어머니가 제사 지내는 날까지 바꿔가며 어떻게든 저를 속여 부려먹는 게 아니라 혼자서는 힘에 부쳐서 그러니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부탁하셨었더라면 남편도 그렇게 엄마 편하라고 저한테 일을 떠넘기고 마는 게 아니라 어설픈 솜씨로라도 두 팔 걷고 같이 준비하는 신용이라도 해줬었더라면 저도 이혼까지 하지 않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 1년에 2번 있는 거 이틀 고생하고 말지 하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갔었을 겁니다. 1년에 딱 2번 있는 명절이잖아요. 니일 내일 따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가족으로 같이 서로 도우는 그런 명절이 된다면 아마 명절 때 같은 이유로 싸우는 사람들은 없지 않을까,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고 노는 사람 따로 있는 거 아니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